자, 지금부터는 307조 우리 지방세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취득세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여러분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취득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부동산의 매매가 일어났네요. 부동산의 매매. 그 매매가 있게 되면 당연히 매도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죠, 여러분? 매수자한테 넘어가겠죠? 그리고 매매니까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가로 도자는 수자한테 뭘 받아? 대가를 받겠죠. 그죠? 네, 다 아시는 거고 이거는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다 알고 계지. 그럼 이때에 이렇게 매매 등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매수자한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라는 얘기 여러분? 취득세입니다. 그 얘기죠, 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뭐 한 사람한테는 매도한 사람한테는 뭐가 부과되느냐? 양도소득세라는 국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자와 수자를 동시에 그윽한 눈길로 쳐다보는 사람이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공인중개사인 나야 나 원업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한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취득세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요 취득세를 지금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개별 세목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저는 한번 큰 목차를 잡으시면서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라는 개별세법을 공부를 할 텐데 이걸 공부할 때는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큰 틀을 잡고 공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우리 2차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에 목차를 뭐 잡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잡으면서 목차를 잡으시면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제일 먼저 항상 총론, 총설이 나오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취득세가 뭐냐? 의. 그다음에 얘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성격. 이런 것도 중요하죠, 뭐. 저는 뭐 벌써 이제 강산이 2번 바뀔 정도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보는 수업을 듣는 태도라든지 성격을 보면 딱 보는 순간 보입니다. 아, 이분은 합격이다. 이분은 불합격이다가 거의 판정이 됩니다. 저희 눈에 다 보여요. 근데 저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선생들도 다 보입니다. 딱 여러분을 보는 순간. 그리고 이제 합격자 모임에 그대로 이제 예상했던 분도 나오실 거고 또 예상했는데 나올 거는 예상했는데 안 보이는 분도 가끔가다 계시고요. 또 이런 분도 계셔. 이분은 왜 왔지 여기? 이렇게 사람을 당황해 하는 분도 계셔요. 분명히 내 입장에서는 힘들겠다라고 했는데도 가끔가다 이렇게 보여요. 올해도 또 역시 저분이 왜 나왔지? 그런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역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그렇죠. 맨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보지만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끝까지 가느냐 못 가는 것은 성격에 달려있다. 근데 요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요것이 이제 앞에 이제 뒤에 이어지는 개별 규정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세법도 법률행위고 법률행위일 때는 항상 누가 나오냐 여러분? 당사자가 나오죠. 당사자. 그럼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과세권자와 누구냐면 납세 의무자가 바로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요 납세 의무자는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각 개별 세목에서. 그래서 취득세 납세의무자 누구냐? 재산세 납세의무자 누구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누구냐? 이런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 중에 하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세법의 당사자는 두 사람이야. 누구와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우리 여기 잠깐 매매 볼까요? 우리 매매 때 당사자는 누구였죠 여러분? 매도자와 매수자였죠. 자, 요거를 임대차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 임대차일 때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임대인과 임차. 이렇게 법률 행위일 때는 항상 단독 행위가 아니라 당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죠.
세법도 똑같이 당사자는 누구다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무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잘 나온다 여러분? 납세무자. 개별 세목에서 납세무자는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걸 부과할 거냐 말 거냐라는 이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 여부.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가장 조세 의사 결정에서 첫 번째 순서예요. 과세해야 돼 말해야 돼. 이때에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여러분 과세 물건과 과세 대상이라든지 또는 요거 과세 대상을 여러분 과세 물건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어떤 교수님은 과세 객체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규정되어 있으면 과세를 하는 거고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써져 있냐면 뭐라 써져 있냐면 비과세. 여기서 비자는 뭐를 말하냐? 아닐 비자. 그러니까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럼 여러분 이 비과세 규정은 여러분 납세무자는 알으면 알을수록 좋은가 모르는가? 좋은 거죠. 이걸 잘 알아야 여러분 나중에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특히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주택을 매매할 때 이 주택을 매도하는 사람은 뭐가 부과된다고 했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럼 내가 갖고 있던 주택 하나를 팔았을 때 이거 양도소득세 무슨 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에 해당하면 과세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요건을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여러분이 잘 알면 잘할수록 고객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전문적 지식 채우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주택 양도면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데 엄청나게 세부담이 무거워진다.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2년 채워놓고 양도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 너는 지금 2주택 상태지만 이러한 조건 충족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아주 특히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은 뭐 단골손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죠. 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을 비과세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고 제외되는 거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는 거죠. 뭐. 그다음에 네 번째 과세 대상으로 확정됐으면 이제 우리 뭐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세액 계산하는 거죠. 뭐 세액 계산. 우리 세법은 이거예요, 여러분. 계산.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공부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잡아.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계약이 끝나면은 잔금이 지급되고 소유권 완전 나오면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돼. 매수자한테 뭘 내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 취득세 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양도자한테 뭘 얘기해야 돼, 여러분? 양도소득세 언제까지 내셔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말씀을 들은 이분들은 다시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얼마를 내야 돼요? 그렇게 했죠, 얼마. 그러면 이때 얼마요? 세법에서 얼마는 바로 세액 계산인데 모든 조세 세액 계산은 뭐에다가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뭐 거의 매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뭐. 요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계산 요소인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이 세액 계산은요. 모든 세목의 기본이며 공통이야. 아주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죠. 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액이 계산됐으면 어떻게 부가징수할 것인가. 이 부가징수는 방금 우리가 1교시 때 봤던 것처럼 납세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고지서를 보낼 거냐 이러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부가징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역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법입니다.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야. 기본 구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이런 틀을 잡고 하나씩 지금 접근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취득세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왔죠, 여러분? 취득세 의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307쪽에 나와 있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눈으로만. 자,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한테 여러분이 취득세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취득한 자가 이렇게 죠. 취득세라는 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뭐 하게 되면 취득하는 행위가 있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 담세력을 포착하여 인정하여 여러분 거기 담세력이란 말 나왔네. 담세력.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알아두세요. 담세력은 조세 부담 능력을 말합니다. 조세 부담 능력. 네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지.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담세력을 인정해서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 여러분? 취득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를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취득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자, 성격 있네 여러분. 자, 취득세 성격의 대표가 바로 행위세입니다. 취득이란 뭐가 있어야 돼야만 행위가 있을 때 그 취득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내면 된다? 1회죠. 한 번만 내면 돼. 한 번만. 그러니까 취득세를 취득할 때마다 몇 번만 내면 되는가? 한 번만 세금 내면 되는 거야. 끝이야. 한 번 내면. 근데 사람마다 발생 빈도수가 요 행위가 다 다른 거죠. 여러분 중에서 이미 취득이나 행위를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은 취득은 못했지만 조만간 취득하실 분도 계실 거고 저같이 과거에도 취득을 못했고 앞으로도 취득을 못할 사람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과세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일시적, 우발적. 그 취득이란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낸다고 여러분? 한 번만. 근데 언제 낼지는 모른다는 얘기야. 행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시적, 우발적 과세다. 유통세는 여러분 이거야 여러분. 유통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물류 흐름주.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될 때마다 이전될 때마다 그 취득자한테 부과하는 거다는 얘기죠. 응능과세란 말인데 여러분. 그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응능과세.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하겠다. 자,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와갖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 좀 개인적으로 축하해 줄 일이 있는데 저 좀 축하해 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그래서 어머 교수님 축하해요. 얼마짜리 샀는데 그래서 강남 터펠에서 그냥 63평짜리 조그만 거 25억 주고 샀어요. 저 스키가 사람 놀리나? 그러겠지. 25억짜리 샀다고. 못 믿겠죠? 그러면 그 말은 제가 봐라. 그만큼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여러분.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25억짜리 부동산 샀으니까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하겠다. 이걸 뭐라 표현할까 여러분? 응능과세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5번이네요. 5번. 5번부터 봅시다. 이거 4번인가? 대물세를 빼놨네 여러분. 요거는 대할 대자 쓴 거 여러분. 큰 대자 쓴 게 아니라 대할 대자. 근데 가로로 묶여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교수님은 요걸 그냥 물세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어떤 교수님은 대물세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셔. 그래서 대자를 놓는 교수님도 계시고 빼는 교수님도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대물세는 그냥 글자대로 과세 물권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다 그 얘기야. 과세 물권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그럼 여러분 요거 하나 좀 적어놓으세요. 대물세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얘들은 과세 물권을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 문제 어떤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얘들은 요건 꼭 적어놔 여러분. 과세 물권별로 개별 과세입니다. 개별 과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올해 제 명의로 부동산 여러 번 샀어. 부동산을 제 명의로 3번 샀어. 그러면 올해 3번 산 걸 합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 따로 과세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과세예요 여러분? 개별 과세. 그럼 제가 올해 부동산 몇 번 세했다고요? 3번. 그럼 취득세도 몇 번 하는 얘기야? 각각에 한 번씩 내라는 얘기야. 한 번. 그러니까 몇 번 내야 돼? 3번. 나 이렇게 세금 내는 걸 싫어해서 안 사. 집에 가서 이런 말 얘기하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뭐라 그럽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능력 없으면 능력 없더래라. 너는 응능 과세 원칙에 반하는 자다. 그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주 중요한 말 나왔어. 5번. 우리 요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란 말. 시험에는 안 나와. 실질 과세 원칙이 뭐냐라고 물어보진 않는데 의미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만 세법에서 나오는 규정이 이해가 돼.
실질 과세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얘가 뭐 할 때냐? 다를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다를 때. 실질과 형식이 뭐 할 때, 여러분? 다를 때. 이게 문제죠, 뭐.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질과 형식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과세 여부를 판단해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에 이렇게 실질과 형식이 다를 때 뭐를 가지고 과세하라고 여러분? 뭐에 따라서 과세하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걸 무슨 원칙이라 한다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실질 과세 원칙 글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과세하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셔. 그러면 요거 예를 이렇게 듣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이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야. 오늘 날짜로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잔금을 지급했어. 잔금을 지급했으니까 나는 이제 의무를 다 이행했죠. 그러니까 도저한테 이제 돈 줬으니까 뭘 받아야 돼? 소유권 넘겨받아야 되겠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민법에서 뭐라냐면 동시쌍방 의무 이행이라는 거죠. 나는 너한테 뭘 주고? 돈을 주고 너는 나한테 뭘 넘겨주는가? 소유권. 그래서 내가 넘겨주고 소유권 매매 대금을 다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넘겨받아서 내가 이제 취득했어. 이제 내게 됐어 부동산. 근데 이 사람이 이전 등기를 자기 명의로 안 하는가? 뭘 안 하고 있다고 여러분? 등기. 그러면 사실은 뭐 했는데? 취득은 했는데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넘겨받았는데 그에 따른 형식적 요건이 할 수는 뭐를 안 하고 있는가? 등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에는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실제로는 이 부동산 내가 가졌어 안 가졌어? 가졌다는 얘기죠. 돈 줬으니까 넘겨받았어. 그러면 이때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은 뭐 했는데? 취득했는데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뭐는 안 하고 있는가? 등기는 안 했대. 그럼 우리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식을 봐라, 실질을 봐라. 실질을 보고 과세하는 얘기야. 그럼 실제 뭐 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취득한 거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보아서 과세하는 원칙이 바로 뭐다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실질 과세. 이해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원칙이다고 여러분? 실질 과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307쪽에 양가리 본 납세모자 여러분 찾으셨어요? 납세모자 별표 3개. 여기 납세모자 양가리 본 납세모자 별표 3개 표시해 놓고 양가리 1번에다가 거기 밑에 1번 사실상 취득자 거기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봐요. 밑줄 등기 등록 등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한마디로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사실상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우리는 취득한 거를 보겠다 안 보겠다? 보겠다. 따라서 그때 물건의 소유자나 양수인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뭐를 하지 않았죠 여러분? 등기는 안 했대. 그렇지만 사실상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우리 취득한 거를 보아서 안 봐서? 봐서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바로 실질 과세 원칙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앞에 이렇게 상이 붙으면 무슨 상이 붙는지 바로 사실상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 1번에 무슨 말 붙어있죠 여러분? 사실상이란 말 나왔죠. 여기다 시뻘겋게 써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 앞에 뭐가 붙으면 상이 붙으면 무슨 상이 나와야 되냐? 사실상이 먼저 나와야 돼요.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 잘 봐. 이 사실상 관계가 확인이 안 된대. 사실상을 모르겠대.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공부상이나 형식상으로 가는 거죠. 그때는 공부상 또는 형식상으로 간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공부상 또는 형식상. 그래서 일단 먼저 무슨 상이 먼저 튀어나오고 여러분? 사실상이 먼저 태어나야 되는가? 근데 시험에 사실상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곤란하다.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상 또는 형식상으로 가는 이런 원칙을 우리가 뭐라 한다, 여러분? 실질과세 원칙이랍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걸 이렇게 강조합니다.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사실상을 하게 돼. 다시 한번요. 제가 여러분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먼저 잡고 사실상. 근데 시험에 사실상의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어쩔 수 없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공부상. 이게 그렇게 재산세, 납세 문제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가? 시험에는 공부상과 사실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 거기 취득세, 납세 문제 누구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자. 1번에다 밑줄 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과세 물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 납세 문제인데 앞에 뭐가 붙으면 상이 붙으면 무슨 상? 사실상이 꼭 붙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 과세권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권자 위에 있죠? 자, 그럼 취득세 과세권자는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냐? 도지사가 부과합니다.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야. 그런데 도지사 다음에 서울은 누가 부과된 거죠? 서울특별시장이 과세권자 됩니다. 여러분. 서울특별시장. 그다음에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제가 어디 갔다 왔냐면 여러분 광역시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는 꼭 밑줄 누가 부과한다 그러면 도지사나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취득세는 누가 부과한다고요?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또 엔드 뭐가 나오냐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가 나와 있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찾으셨어요? 여기서 특별자치시가 어디를 생각하셨죠, 여러분? 세종자치시를 생각하시고요. 특별자치도는 어디 생각하셨죠,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자치시기는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세종자치시, 특별자치도 어디? 제주도. 그러면 이때 여러분 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는 여러분 꼭 적어놔야 돼.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됩니다. 요 특별자치시도는 지방세가 나오면 항상 얘는 꼭 붙어. 그러면 우리 납세지가 어디냐?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 자 여기 부동산이 있어요.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를 할 때는 여러분 납세지는 어디가 되냐? 항상 부동산 소재지가 됩니다.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요. 국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납세 의무자 어디로 가느냐? 주소지로 갑니다. 주소지.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어디고 여러분? 소재지고 국세는 어디다 여러분? 주소지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기본이야?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나온다고.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나요? 여러분, 자, 생각해봐. 취득자의 주소지와 취득 물건의 소재지가 다르대. 그래서 취득자의 주소지와 취득 물건의 소재지가 다르대, 여러분, 다르대.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여러분? 주소지와 소재지가 어떻게 하면 다르면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은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니까 못 움직인다. 이거를 토지의 물리적 특성에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동성 또는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마무리합시다. 자, 서울특별시 여기 A 부동산이 있고 여러분 B 부동산이 있어요, 여러분. C 부동산이 있어. 이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에 있고 여러분. 자, 우리 어디 하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하나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강원도 평창군에 하나가 있고. 이게 여러분 소재지야. 소재지. 이게 구분. 그러면 자, 요거 봅시다. 제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부동산을 A 부동산 샀어. 그럼 이때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라냐 그러면 주소지다, 소재지다. 소재지고 이때 취득세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일 때 누가 먹으려냐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취득세 먹어라 그 얘기야. 자,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부동산을 취득했네. 그러면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취득세는 누가 먹으라는 얘기 여러분? 경기도 도지사가 먹어라 그 얘기야. 자,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C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 과세권자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강원도 도지사가 지방세 먹어라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결론 취득세는 누가 먹는다? 도지사 또는 특광시장. 그 다음에 이게 세종자치시다. D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야, 여러분? 세종자치시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 과세권자 결론 낼게요. 누가 부과한다? 도지사 또는 누가 되는가?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 세종자치시는 세종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취득세 과세권자가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308쪽을 보시면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나와 있네. 취득세 과세 대상. 자, 근데 여러분 과세 대상 옆에다가 적으세요. 이렇게. 뭐라고 적어 놓냐면 여러분 열거주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열거주의. 요거는 열거주의 방식이 뭐냐면 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과세를 하는 것이고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를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뭐란다 여러분? 열거주의 방식입니다. 우리 부동산세 법은 다 열거주의 방식입니다. 과세 대상으로서 법에서 무슨 주의를 취하였다? 열거주의 방식을 취했다. 그래서 법에서 과세에 대해서 열거된 것에 해당하면 과세라는 거고 법에서 열거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를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 거기 여러분 책에 보시면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네 여러분. 같이 봐요. 밑줄 부동산, 밑줄 하나 부동산. 여기서 부동산은 뭐로 말하냐? 토지와 건물이죠. 뭐. 근데 앞에 뭐가 붙었네 여러분? 상. 그럼 무슨 상이죠 여러분?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이죠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죠. 그러면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제가 건물을 샀는데 이 산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야. 무허가 건축물. 그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을 취득했다.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는 얘기야. 실질이 모이면 건물이면 설사 건축법상 뭐를 받지 않았어도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자, 토지를 샀는데 이게 지적 공부에 등재가 되지 않은 토지를 샀어. 근데 실질이 모이면 토지면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재됐느냐는 묻지 않고 다 과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 준부동산 나와 있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호권, 어업권 나와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는 거죠.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학계에서 준부동산 배우셨어요? 학계에서 여러분 부동산의 범위,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뭐라 하고 여러분? 협의의 부동산이라 하고, 이러한 협의의 좁은 의미로서의 협의 부동산에다 뭘 더해서 준부동산을 더해서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런 말 학기나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물어본 놈이 나쁜 놈이죠? 이스커. 했죠 안 했죠? 한 거는 같아? 그러나 기억은 안 나. 자, 준부동산 여러분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준부동산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부동산에 뭐예요 여러분? 준하여 취급하는 걸 말하는 거죠. 부동산에 뭐예요? 준하여 취급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뭐지만 사실은 부동산인가 동산인 애들이야. 사실은 동산이죠.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공시 방법인 공시제도로서 등기 등록이라는 것을 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시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등기, 동산은 뭐예요, 여러분? 등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등기 등록부에서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소유권. 이게 누구 건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같이 이건 다 글자대로 재산의 가치가 큰 것들이야 작은 것들이야 여러분? 재산의 가치가 큰 것들이다 작은 것들이다? 큰 것들이죠 뭐 재산의 가치가. 여러분 차 봐 차. 그래서 거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호권, 어업권 다 재산적 가치가 큰 것들이야 작은 것들이야? 크잖아 여러분. 차량이 왜 여러분 잘 아시는 뭐야? 자동차.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집하고 차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차를 더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비용 걸린 차, 뭐 쌍날개, 뭐 티오차, 뭐 이런 거 뭐 많죠. 그래서 뭐 집 살 때 결혼하면서 집 살 때 생애 최초 자금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의 일부를 막 자동차 사는데 쓰는 거죠. 실제 돈이 있어도 자동차를 좋은 걸 자기가 원하는 거 사기 위해서 대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실무에 계신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특히는 대출을 안 받아도 될 텐데 대출 받는다. 그러면 대출 받았고 잔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할 돈은 그걸 가지고 뭐 하는가? 자동차 산다 여러분. 뭘 사봤어야지.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가 광어권 할 때 광자 동그라미, 어업권 할 때 어자 동그라미. 이거 꼭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광어권과 어업권 할 때 광어 꼭 동그라미 치시고요. 광어. 그래서 법률상 권리가 나오면 시험에 법률상 뭐가 나오면 권리가 나오면 여러분 딱 어렵게 생각하지 마. 딱 단순하게 생각해. 광어요? 아니요? 물어봐. 그래서 광어인데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를 하는 거고 광어권과 어업권이 아닌데요? 그럼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시험에 여러분한테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임차권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부동산 임차권이 시험에 나왔죠. 부동산 임차권. 그럼 부동산 임차권은 법률상 권리가 나왔지만 얘는 광원께로 아닌께로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그 얘기죠. 이렇게 따지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취득세에서 말은 거기 취득이 나와 있죠. 자, 양가리 이번 취득의 개념 찾으셨어요? 네.
우리 그 회원권 안 했네. 그 회원권. 취득세 과세 대상에 거기 회원권 있죠.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뭐 승마 회원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다 밑줄 회원권.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요런 회원권도 여러분 이제 골프 회원권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있으면 좀 아는 체 좀 하려고 그랬더니. 자, 됐고. 그 다음에 취득의 개념 갑시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상속, 증여, 기부, 건축, 개수,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그 밖의 유산 들어서 자, 여러분 여기 밑줄 좀 쳐주세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이 자, 동그라미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모든. 이게 결론이 중요한가?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게 중요한가? 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뭐 유상, 무상이 뭐야 여러분? 모든 취득. 모든 애들 동그라미 쳤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건물 신축했어. 건물 신축하면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원시 취득. 그건 취득세 과세한다는 얘기야. 자, 그걸 매매했어. 매매를 해서 승계 취득했어.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원하던 집을 드디어 20년 만에 샀어. 그 새로 취득한 집에 가서 이사 간 첫날 밤 심장이 너무 뛰어갖고 돌아가셨어. 그럼 뭐가 개시가 된 거죠? 상속이 개시가 된 거죠. 그럼 상속을 받아도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죠. 항상 첫날 밤을 조심해야 돼. 무서워. 그래서 첫날 밤에는 우황청심원을 꼭 드시고 잘 버텨야 돼. 그래서 새로 이사 간 집에서 너무 심장이 나대갖고 돌아가셔. 그럼 상속을 받아도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그거를 내 자식한테 또 증여해버렸어. 그럼 증여받은 사람한테 또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자, 거기 2번 취득의 제한이 있고 여러분. 그건 뭐 나중에 보셔도 되고 여러분. 거기 3번 간주 취득 별표 3개. 요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간주 취득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별표 3개 쳐놨어? 자, 여러분. 간주 취득은 오로지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규정이야.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취득세 말고는 다른 데서는 절대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글자 그대로야. 뭐하여? 취득한 걸로 뭐하여? 간주하여 과세하겠다 그 얘기야. 그럼 여러분 요 간주 취득 옆에다 좀 적어놔요. 거기 있네? 거기 써져 있구나. 형식상 뭐는 없지만 취득이란 행위는 없지만 형식상 취득이라는 행위는 없지만 일정한 행위로서 가액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한 걸로 보는 걸 이걸 뭐라 한다 그러면 간주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간주 취득 4가지 밑줄 묶으시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간주 취득의 4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대표적인 뭐에 해당한다 그러면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기역이 제일 중요해. 토지의 지목 변경. 또 니은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또는 뭐라 해서 여러분 개수 조금 어려운 말 나오죠 여러분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309쪽에 보시면 여러분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서 많은 거 볼 필요 없어요.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가 밑줄 이 말 나왔다. 이 매매 당사자가 특수관계인 중에서 제일 가까운 누구지가냐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이 말이 중요한가? 거기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가 밑줄 쳤어요? 저거 왼수. 그래서 왼수로부터 취득하면 이때는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로 본다, 비정상적 거래로 본다. 비정상적. 그래서 그 부동산의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가 아니면 무슨 계약서 써도 매매 계약서 써서 동그라미 뭐를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라는 말이야. 이거 별표 3개짜리야? 무지하게 중요해. 나왔는데 틀리면 끝나는 거야 인생이.
무조건.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에 뭘 했어도 매매 형식을 취해도 우리는 뭐를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거를 본다. 근데 단서까지 꼭 보셔야 돼요. 여기는 단서. 그런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느 하나가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그 밑에 점박이 4가지 있는 거죠. 이러한 4가지 형태로 뭐 하면 여러분 취득하면 그때는 다시 밑줄 뭐를 줘라? 유상이거든. 원칙은 증여인데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할 때는 다시 뭐로 봐라? 유상으로 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비과세부터 좀 들어가죠.